이번 일본 선거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제 보다시피 여당이 참패했습니다. 그래도 열린 여당인데도 다수당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참패를 했는데 참의원 선거였거든요. 상원이라 보시면 돼요. 그리고 중의원에서도 이전에 패를 했었죠. 그렇게 되면은 총리는 지금 지지율도 20%대에다가 참의원 다수당 실패했죠. 중의원 실패했죠. 이제는 식물 정부가 됐습니다. 아마 총리직도 이제 물러나야 될 것 같은데 뭐 본인은 물러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지만 아마 관세까지는 마무리하고 나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일본에서 나오는 시그널들이 좋은 게 별로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일본 쪽이 오히려 블랙홀이 될 여지도 있어서 한번 일본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시바 총리가 있는 여당이 참패를 하게 됐기 때문에 야당이 실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게 됐는데, 그렇게 됐을 때 앞으로 일본의 정책이 바뀌게 될 겁니다. 정권이 바뀌었을 때 일본의 정책은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 변화가 일본 경제에 좋은 것인가 아닌 것인가, 미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한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더 중요한 금리랑 인플레 문제까지 엮이게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계속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민당 모리야마 말로도 선거 결과 예상보다 심각하다 얘기했었었고, 다른 당들도 연립 여당으로 들어오지 않겠다 이런 얘기하면서 정권이 바뀌지 않겠나라 봤던 게 중의원 졌죠, 참의원 졌죠, 총리 지지율 바닥이죠. 그만큼 이시바 총리가 실책으로 국민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중의원 같은 경우는 총리가 해산이 가능한데 참의원은 해산이 불가능합니다. 이 참의원을 뺏겼다라는 거는 이시바 총리가 굵직굵직한 것들을 할 수 없다. 그럼 인기는 왜 이러느냐? 물가에 있습니다. 물가가 올라가면 인플레 때문에 서민 경제가 더 어려워져요. 잘 사는 사람들도 좋진 않겠죠. 근데 가난한 사람일수록 고물가에 더 타격을 받습니다. 이 고물가가 오고 나면 전 세계적으로 거의 똑같은 모습이었었는데 정권이 바뀝니다. 바이든 정부 때 고물가가 있었죠. 그러고 나니까 트럼프로 바뀌었죠. 지금 일본도 고물가 때문에 이렇게 바뀌어 나가죠. 유럽도 그렇고 남미도 그렇고, 이 고물가라는 거는 서민들한테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뭔가 적극적인 액션을 취했어야 되는데 일본 경제 상황상 그게 좀 어렵거든요. 완만하게 갔지만 그것도 먹히지 않았다라는 거죠. 지금 일본이 3%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쌀값이 문제가 됐는데 2배가 올랐어요. 이 쌀값이 오른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제 유통 카르텔에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격파하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은 세금 인하를 원했는데 지원금 살포를 합니다. 참의원 선거를 위해서 2만엔 상품권 뿌리고 소비세 감면하고 육아 지원금 증액하고 사회보험료 인하하고 포퓰리즘을 많이 시작한 거죠. 거기에다가 일본도 유럽, 미국, 남미에서 불고 있는 우파 정당 돌풍이 일고 있어요. 젊은 층에서 특히 강한데 지금 젊은 층을 잡지 못했습니다. 특히 트럼프의 아부를 하면서도 굴욕적인 상황만 맞이하고 관세는 관세대로 맞으면서 이제 일본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켰죠. 7차례 협상을 했는데 트럼프한테 받은 게 관세 25%에다가 미국 자동차 왜 일본은 안 사냐, 그리고 농산물 개방해라 이런 요구를 받게 된 겁니다. 그렇다고 농산물 개방할 수도 없는 거죠. 일본 같은 경우는 농산물 카르텔 상당하고 자동차 쪽도 GDP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개방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 이유로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으면서 총리 지지율이 20%대로 추락을 했습니다. 이시바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다수당을 잃을 거로 했던 예상들이 7월 초부터 나왔었어요. 일본이 갑자기 엔화 강세에서 약세로 돌아섭니다. 7월 초부터 뭔가 있다라는 거죠. 이시바는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금리를 서서히 인상시키는 일본은행 정책을 지지했는데 금리가 오를수록 국가부채 이자 비용이 늘어나게 됩니다. 반면에 야당은 금리를 유지하자, 비용 늘어나게 하지 말고 정부 소비세를 인하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소비세율 인하를 하게 되면은 세수 감소가 들어오겠죠? 그럼 일본의 재정이 더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국가 부채 이자를 갚는데 예산의 4분의 1을 쓰고 있어요. 세수가 줄면은 4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재정이 더 불안해지니까 국민들을 위해 쓸 돈이 없는 거죠. 그런 이유로 엔화가 다시 약세가 되고 국채 수익률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플레 우려와 조달금리 상승 우려가 나오는 건데 이게 벌써 환율 시장에서 선반영을 하고 있었다. 일본의 정부 부채가 GDP의 210%로 선진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인데요. 다른 부채들 합치면은 400%에 육박합니다. 1경 원이 넘는 부채를 갚기 위해서 예산의 25%를 지출하고 있고요. 금리를 올릴 때마다 이자 부담이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일본은행도 억지로 금리 인상을 늦추고 있는데 늦추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터지고 있는 거죠. 반대로 야당이 권력을 잡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인플레가 더 빨리 가속화가 될 겁니다. 채권금리가 증가하고 결국은 또 이자 부담이 늘어나는 악순환이 벌어질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이제 관세로 인해서 일본 자동차 수출이 급감하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일본의 자동차 업계가 GDP의 3.3%를 차지합니다.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고 있죠. 관세가 25%일 경우에 일본의 실질 GDP가 0.4%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미국의 관세로 인해서 일본 자동차 산업이 역성장을 하게 되면은
일본 경기가 크게 수축하게 됩니다. 그러면 25% 관세면 자동차만 타격을 받느냐? 그게 아니에요. 일본 같은 경우는 미국 수출 비중이 큰 업종들이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항공기 부품 쪽, 건설기기 쪽이 타격이 심합니다. 항공기 부품 같은 경우는 수출 중에서 미국 비중이 80% 가까이 되고 건설기기는 50%가 넘습니다. 공작기계류가 23% 정도 돼요. 미국의 GE나 프렛 앤드 휘트니 같은 기업들은 이 관세 부담을 일본이 떠안아라 이렇게 지금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본 같은 경우는 미국이 물린 관세인데 왜 일본 기업들이 떠안아? 라고 하지만 고객사가 그렇게 요구하니까 떠안아야 됩니다.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는 기업의 이익을 포기하는 방법, 다른 방법은 환율을 올려서 판매 단가를 낮추고 환차익으로 메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엔화가 약세로 돌변한 것도 이를 예상한 움직임일 수도 있겠죠. 엔화가 약세가 되면은 수입 물가가 다시 올라가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벌어지느냐?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근원 CPI가 계속 올랐습니다. 3.5%까지 갔는데 만약에 환율이 더 올라간다? 그러면 4%를 돌파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지금 아까 말했던 일본의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벌어지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지게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일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금리 인상이라는 카드를 빠르게 여러 번 써야 됩니다. 그러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일본의 국가 부채 이자 부담이 늘어나서 예산의 상당 부분을 이자 갚는 데 써야 돼요. 최근에 미국 부채 문제가 막 불거졌었는데 지금 일본이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뭐 일본 경제에 대해서 지금 심각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죠. 만약에 이게 진짜 이렇게 벌어지게 되면은 일본 경제는 붕괴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일본만 망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일본 금리가 빠르게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해외로 많이 나가 있었는데 이게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굉장히 빠르게 돌아오게 됐죠. 상환 연장이라던가 이런 거 없이 그냥 그대로 다 회수를 할 건데, 미국에 있는 유동성, 한국에 있는 유동성 상당 부분이 일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일본이 블랙홀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한국도 문제인 게, 이시와 총리는 친한 노선을 탔던 사람이에요. 옛날에 과거 아베처럼. 그래서 나름대로 한국에 피해를 주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른 정당 후보가 총리를 오르게 되면은 그런 사람들 중에서 반한 감정 가진 사람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한일 관계가 냉각이 될 수 있죠. 우리가 편하게 조달받았던 뭐 핵심 부품들, 소재들이 다시 한번 조금 어려워진다던가 이런 일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 결과가 당장 증시에는 반영되지 않았죠. 아직 이 총리가 있으니까. 이시바 총리가 물러나고 새로운 총리가 나왔을 때 이런 정책의 전환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리스크도 알아두긴 해야 된다라는 점에서 미리 영상을 찍어둡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